2025년 가을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 92세 할머니 김순자는 작은 창문 앞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주름진 손가락으로 창틀을 쓸어내리며 그녀는 7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1955년 4월 15일, 22살 청춘의 봄날. 벚꽃잎이 흩날리던 그날,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했다. 순자야, 내가 꼭 돌아올게. 기다려줘. 이영수. 그의 이름을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렸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매일 편지를 보낸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단 한 통의 편지도 오지 않았다. 순자는 처음엔 기다렸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다. 부모님은 다른 혼처를 알아보라고 했다. 친구들은 영수를 잊으라고 했다. 하지만 순자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양장점을 운영하며 혼자 살았다. 오빠네 집 근처에 방 한 칸짜리 집을 얻어 70년을 버텼다.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2020년 87세가 된 순자는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원에 들어왔다. 유일한 가족인 조카딸 지연이가 알아봐 준 곳이었다. 5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영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요양원 직원이 문을 두드렸다. 순자 할머니, 우편물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든 순자는 주소지를 보고 숨이 멎는 듯했다. 순자에게라고 적힌 필체. 70년 전 그 필체 그대로였다. 봉투를 뜯자 마른 벚꽃잎 한 장이 떨어졌다. 순자야, 기다려줘서 고마워. 내가 늦었어. 영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70년 만에 도착한 편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편지를 받은 다음 날 조카딸 지연이 요양원을 찾았다. 35살의 변호사인 그녀는 순자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할머니, 편지 받으셨다면서요? 지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이영수 할아버지한테서 온 거예요? 그래. 70년 만에. 영수가 보낸 거야.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근데 지연아, 이상한 게 있어. 우표를 보니까 최근 거더라. 영수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잖아. 지연은 편지를 자세히 살펴봤다. 분명 미국에서 발송된 것이었고 우표 날짜는 2025년 9월이었다. 그녀는 즉시 인터넷으로 이영수를 검색했다. 할머니, 이영수 할아버지 찾았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LA에 사시네요. 그런데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향년 94세로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부고 기사가 있어요.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이영수 94세로 별세. 생전에 한국에 두고 온 약혼녀를 평생 그리워했다고 쓰여 있어요. 순자는 오열을 하며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영수야, 너도 날 기다렸구나. 우린 둘 다 서로를 기다렸던 거구나. 지연은 할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의문이 들었다. 왜 70년 동안 편지가 오지 않았을까? 그녀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옛날에 편지가 온 적은 없었어요? 정말 한 통도? 없었어. 단 한 통도.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처음 몇 년은 매일 우체국에 가서 확인했어.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포기했지. 이상하네요. 이 할아버지가 정말 70년 동안 편지를 안 보냈을까요? 지연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순자 할머니가 살았던 옛 주소를 확인했다. 서울 성북구의 작은 골목. 할머니는 1955년부터 2020년까지 65년간 그곳에서 살았다. 지연은 그 동네를 찾아갔다.
다행히 옛날 건물이 아직 남아 있었고 오래 산 주민들도 있었다. 순자 할머니요? 알죠. 70년 동안 혼자 사셨어요. 참 안타까운 분이셨죠. 80대 할머니가 말했다. 혹시 그 집에 편지가 자주 왔었나요? 외국에서? 아, 그거. 사실은 할머니가 말을 흐렸다. 미국에서 편지가 계속 왔었어요. 거의 매일. 뭐라고요? 편지가 왔었다고요? 네. 근데 순자 씨 오빠가 다 가로챘어요. 우체부랑 짜고. 편지 오면 오빠가 먼저 가져갔죠. 왜요? 왜 오빠가? 순자 씨 부모님이 그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영수 씨가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영수 씨가 미국 간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한테 부탁하셨대요. 절대 그놈 편지 받게 하지 마라. 순자가 시집 못 가면 내 책임이다라고. 지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오빠가 65년 동안 편지를 가로챈 거예요? 그렇죠. 오빠도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후회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늦었죠 뭐. 지연은 더 조사했다. 오빠의 집을 찾아가 보니 오빠의 자녀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고 했다. 이거 순자 고모 것 같은데. 오빠의 아들이 상자를 가져왔다. 새 상자나 되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수많은 편지가 있었다. 모두 김순자 수신이라고 적혀 있었다. 1955년부터 2015년까지 60년치. 일부는 온전했지만 대부분은 불에 타거나 찢겨져 있었다. 아버지가 태우신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순자야 미안해, 미안해라고. 지연은 오빠네 창고에서 발견한 편지들을 가지고 할머니에게 갔다. 순자는 편지 상자를 보고 무릎을 꿇었다. 이게 영수의 편지야. 이게 다 왔었던 거야. 지연은 할머니를 안아주며 설명했다. 할머니, 오빠가 부모님 유언 때문에 편지를 가로챘대요. 65년 동안. 오빠가?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오빠가 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한테 부탁하셨대요. 할머니가 영수 할아버지랑 결혼 못하게 하라고. 순자는 편지를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다. 1955년부터 2015년까지 영수는 매일 편지를 보냈다. 불에 타서 일부만 읽을 수 있는 편지도 많았지만 영수의 마음은 분명했다. 순자야, 오늘 시카고에 도착했어. 너무 외롭다. 내가 보고 싶어. 순자야, 내 답장이 오지 않아. 내 편지가 도착하긴 한 걸까? 순자야, 10년이 지났어. 답장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계속 쓸 거야. 그런데 할머니, 지연이 말을 이었다. 문제가 또 있어요. 또, 오빠가 2015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은 누가 가로챘을까요? 할머니가 요양원 오기 전까지 말이에요. 지연은 우체국을 찾아갔다. 순자 할머니의 옛 주소로 온 우편물 기록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도 미국에서 편지가 계속 왔었다. 그럼 이 편지들은 어디로 간 거죠? 지연이 우체부에게 물었다. 아, 그 주소. 수취인이 요양원으로 이사 가면서 전달 주소를 남겼어요. 2020년부터는 다 요양원으로 보냈죠. 요양원으로요? 지연은 즉시 요양원으로 갔다. 그리고 우편함 뒤편을 확인했다. 거기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구겨진 종이 조각들, 불에 탄 흔적이 있는 편지 봉투들. 이게 뭐야? 지연은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모았다. 모두 김순자 수신이라고 적혀 있었다. 발신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인 날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요양원에서도 편지를 태웠어. 지연은 행정실로 가서 직원 B씨를 찾았다. 50대 중반의 여직원은 지연의 질문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건 직원 B는 말을 더듬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 편지를 누가 태운 거예요? 직원 B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원장님이 태우라고 시켰어요. 왜요? 노인 환자들이 편지나 외부 연락을 받으면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특정 환자들 편지는 다 태우라고 했어요. 3장 -25,550장의 사랑. 지연은 직원 B를 설득했다. 요양원 창고를 보여주세요. 제발이요. 그날 밤 12시 지연은 순자 할머니와 직원 B와 함께 요양원 뒤편 창고로 향했다. 녹슨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열자 먼지 쌓인 공간 안에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일부는 온전했지만 대부분은 불에 그을린 채로 있었다. 이게 다 요양원 입소 이후 온 편지들이에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치. 직원 B가 말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편지 더미 앞에 주저앉았다. 영수야, 5년 동안도 계속 보낸 거구나. 지연은 모든 편지를 세기 시작했다. 오빠네 창고에서 발견한 것 21,900장 1955년부터 2015년까지 60년. 요양원 창고에서 발견한 것 1825장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그리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치는 분실됐거나 이미 완전히 태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약 1825장. 총 25,550장. 70년 동안 영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지연은 요양원 창고에서 찾은 최근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다. 순자야,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암 진단을 받았어. 의사 말로는 6개월밖에 못 산대. 순자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한 번만 보고 싶어. 70년을 기다렸는데 끝까지 너를 보지 못하고 가는 게 너무 슬퍼. 2025년 8월. 그리고 마지막 편지. 오늘 아침 할머니가 받은 바로 그 편지의 원본이 창고에도 있었다. 원장이 미처 태우기 전에 한 통이 할머니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순자야, 이게 내 마지막 편지야. 더 이상 펜을 들 힘이 없어. 순자야, 사랑해. 70년 동안 널 사랑했어. 다음 생에 만나자. 그때는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영수 2025년 9월.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부짖었다. 영수야, 미안해. 내가 몰랐어. 너는 매일 편지를 썼는데 나는 한 통도 받지 못했어. 오빠가, 요양원이. 지연은 할머니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65년간 편지를 가로챈 오빠는 이미 죽었지만 5년간 편지를 태운 요양원에는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다짐한다. 지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먼저 직원 B를 설득해서 원장의 지시를 녹음하기로 했다. 그리고 실제로 편지를 태우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했다. B씨, 도와주세요. 할머니를 위해서요. 그리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요. 지연은 간곡히 부탁했다. 직원 B는 망설였다. 하지만 제 일자리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당신도 잘못된 걸 알잖아요. 이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에요. 70년간의 사랑을 파괴한 범죄예요. 65년은 가족이 막았고 5년은 이 요양원이 막았어요. 65년은 가족이 막았고 5년은 이 요양원이 막았어요.
결국 직원 B는 협조하기로 했다.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원장실로 들어갔다. 원장님, 또 편지가 왔는데요. 김순자 할머니 앞으로요. 또 왔어? 그 미국 사람 참 집요하네. 아, 이제 안 오겠구나. 지난달에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태워. 늙은이들이 편지 받으면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져서 관리가 안 돼. 우리 요양원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하지만 원장님, 이미 발신인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뭐, 죽은 사람 편지는 더더욱 받을 필요 없잖아. 빨리 태워. 알았어? 녹음은 성공적이었다. 이제 실제 태우는 장면만 촬영하면 됐다. 지연은 미끼 편지를 준비했다. 영수의 필체를 흉내내서 봉투를 만들었다. 미국 우표를 붙이고 김순자 수신이라고 적었다. 편지 안에는 이렇게 썼다. 순자야, 천국에서도 너를 기다릴게. 다음 생에 만나자. 영수. 순자는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영수야, 내가 이렇게라도 너를 지킬게. 지연은 편지를 요양원 우편함에 넣었다. 그리고 숨어서 지켜봤다. 오후 3시 행정직원어가 우편함을 열고 편지를 꺼냈다. 또 왔네. 태워야겠다. 직원어는 편지를 들고 창고로 향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직원어는 창고 안에서 라이터를 꺼내 편지에 불을 붙였다. 지연은 휴대폰으로 모든 장면을 촬영했다. 편지가 타오르는 모습, 직원어의 얼굴, 그리고 바닥에 쌓인 재들까지. 잡았다. 지연은 즉시 112에 전화했다. 증거인멸 현행범입니다. 지금 요양원 창고에서 개인 우편물을 불태우고 있어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직원어는 라이터를 든 채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누가 시켰습니까? 경찰이 물었다. 원장님이. 경찰은 즉시 원장실로 향했다. 원장은 서류를 급히 치우고 있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에요. 하지만 직원 B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다. 원장의 지시가 명확히 담겨 있었다. 당신 체포합니다. 우편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지연은 사건의 전말을 SNS에 올렸다. 제목은 해시태그 70년 편지 해시태그 25,550장의 사랑 65년은 가족이 5년은 요양원이 태운 사랑. 게시물에는 순자 할머니와 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 25,550장의 편지 그리고 두 곳에서 태워진 편지 사진들이 포함됐다. 오빠네 창고에서 발견된 불탄 편지들 그리고 요양원에서 태운 편지들의 증거 영상도 함께 올렸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게시물은 몇 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었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다. 65년은 가족이 막고 5년은 요양원이 막았다니. 너무 잔인해요. 가족도 믿을 수 없고 요양원도 믿을 수 없다는 게 충격이에요. 70년 동안 매일 편지를 쓴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다. 언론도 주목했다. TV 뉴스, 신문, 라디오에서 이 이야기를 다뤘다. 70년 사랑 편지 25,550장. 가족과 요양원이 태워. 65년 가족의 배신, 5년 요양원의 범죄, 노인 통신권 침해, 실태 충격. 요양원 앞에는 항해 시위대가 모였다. 노인 인권 존중하라, 편지 태운 범죄자 처벌하라는 피켓이 나부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조사에 착수했다. 전국 요양원을 대상으로 우편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원장은 구속됐고 요양원은 운영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직원어는 기소됐다. 요양원에 있던 노인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 순자 할머니는 지연의 집으로 가기로 했다.
할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모실게요. 고마워, 지연아. 영수를 위해 싸워줘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미국 LA에서 온 이메일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수의 아들 이준호입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한국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께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연은 즉시 답장을 보냈고 며칠 후 준호가 한국으로 날아왔다. 그는 큰 상자 2개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자, 영자, 숫자의 아들입니다. 순자는 준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너, 영수를 닮았구나. 준호는 첫 번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할머니께 편지를 쓰셨어요.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죠. 그래도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하셨어요. 할머니가 보냈을 답장을 상상해서 직접 쓰셨어요. 순자는 편지 한 장을 펼쳤다. 영수의 필체로 순자가 영수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영수야, 내 편지 잘 받았어.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내가 보고 싶어. 하루빨리 돌아와줘. 순자. 아버지는 할머니가 답장을 못 보내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으셨죠. 그래서 할머니가 했을 대답을 상상하며 직접 쓰셨어요. 25,550장의 편지마다 할머니의 답장도 함께 쓰셨어요. 순자는 편지를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영수가 상상한 그녀의 목소리. 영수야, 오늘 벚꽃이 폈어. 내가 떠나던 날처럼. 매년 이맘때면 내 생각이 나. 순자. 영수야, 나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약속했잖아. 꼭 돌아온다고. 순자. 영수야, 사랑해. 평생 사랑할게. 순자. 준호는 2번째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가 보내셨던 편지들의 사본이에요. 사본? 네. 아버지는 보내는 모든 편지를 복사해서 보관하셨어요. 혹시 편지가 분실될까봐. 그리고 언젠가 할머니를 만나면 함께 읽고 싶다고 하셨어요. 상자 안에는 25,550장의 편지 사본이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다. 1955년부터 2025년까지 70년의 기록. 준호는 마지막으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은 상자 안에는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70년 전에 할머니께 드리려고 준비하셨던 약혼 반지예요. 평생 간직하고 계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순자를 찾아서 이 반지를 꼭 전해줘라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햇빛에 반짝였다. 순자의 2 눈엔 한없는 눈물이 흘렀다. 영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원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순자 할머니도 증인석에 섰다. 할머니, 피고가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70년이요. 70년을 기다렸어요. 편지가 안 온 줄 알았어요. 65년은 오빠가 가로챘고 5년은 저 사람이 태웠어요. 영수는 매일 편지를 썼는데 25,550장을.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못했어요. 요양원에 계신 5년 동안은 어떠셨습니까? 영수가 죽어가면서도 편지를 보냈어요.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근데 저 사람이 다 태웠어요. 영수는 혼자 죽었어요. 제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법정은 숙연해졌다. 원장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원장은 요양원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노인 환자들의 감정 기복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감정 기복을 줄이기 위해? 그건 변명입니다. 할머니는 65년간 가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년마저 요양원에게 빼앗겼습니다. 노인들의 통신의 자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 겁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원장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 사건 번호 2025 고압 5234 사건명 우편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노인복지법 위반 피고인 박 원장 요양원 직원 A 판결 이후 본 재판부가 내린 주문에 대하여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사건의 개요 및 범죄 사실 피고인 박 원장은 요양원장으로서 피고인 요양원 직원 어와 공모하여 2020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5년간 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 김순자 92세 앞으로 배달된 이영수 사망 당시 94세의 편지 총 1825통을 조직적으로 가로채어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함으로써 우편법 제48조 통신 비밀 침해를 위반하고 노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 2구 노인 학대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등 요양원 운영의 편의와 평가 점수 관리를 목적으로 노인의 인간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2. 법정형의 결정 요소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우편법 위반을 넘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범죄의 본질 70년 사랑의 체계적 파괴 피해자 김순자와 이영수는 70년간 서로를 그리워한 사이로 이영수는 70년간 총 25,550장의 편지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박 원장은 그 마지막 5년간의 편지 1,825통을 고의적으로 소각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노인의 사랑할 권리, 그리워할 권리, 통신의 비밀을 관리의 편이라는 왜곡된 명분으로 짓밟았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비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헌법 어디에도 단 노인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피고인 박 원장은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사명으로 하는 요양원의 원장이라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노인들을 통제하고 기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노인들이 편지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불안해진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노인을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 취급한 것으로 그 인식이 매우 정근대적이고 비인도적입니다. 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범행. 늙은이들이 편지 받으면 관리가 안 되라는 피고인 박 원장의 녹음 파일 증거를 통해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이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원장의 지시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의도적인 범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범행 기간과 횟수 5년간 1,825통을 고려할 때 죄질의 중대성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의 극심한 중대성 및 반성의 부재.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70년의 기다림과 마지막 남은 희망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이영수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채 사망하였고 김순자 역시 죽는 날까지 진실을 모를 뻔했습니다. 피고인 박 원장은
체포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지고 내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진정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판결은 전국의 모든 요양원과 노인 복지기관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노인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노인의 통신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이에 따라 판결을 합니다. 주문, 피고인 박 원장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즉시 법정 구속한다. 피고인 직원 A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직원 A에 대하여 보고관찰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요양원은 폐쇄 명령을 받았다. 판결이 나고 3개월 후 서울 시내 한 갤러리에서 특별 전시회가 열렸다. 제목은 70년을 태우지 못한 사랑 25,550장의 편지. 전시회는 두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첫 번째 공간은 65년의 배신, 가족이 가로챈 사랑. 오빠네 창고에서 발견된 편지들과 불탄 흔적들이 전시됐다. 두 번째 공간은 5년의 범죄 요양원이 태운 마지막. 요양원 창고에서 발견된 편지들과 영상 증거가 전시됐다. 전시장 중앙에는 순자와 영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1955년 벚꽃나무 아래에서 찍은 사진. 22살의 순자와 24살의 영수가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025년 순자의 사진. 92세의 할머니가 영수의 약혼 반지를 끼고 미소 짓고 있었다. 전시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모두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순자는 소감을 말했다. 저는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영수도 70년을 기다렸습니다. 65년은 제 가족이 막았고 5년은 요양원이 막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는 태워졌지만 사랑은 태워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반지를 가리켰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가족이라도 믿지 마세요. 기관도 믿지 마세요. 오직 서로만 믿으세요. 그리고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오늘 당장. 저희처럼 70년을 낭비하지 마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전시회는 6개월간 계속됐고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편지들은 책으로 출간됐고 베스트셀러가 됐다. 수익금은 전액노인 인권단체에 기부됐다. 전시회가 끝나고 순자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으로 가기로. 지연아, 나 영수를 만나러 갈 거야. 할머니,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알아 돌아가셨다는 거, 그래도 가야 해. 묘지라도 가봐야 해. 7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라도 가야지. 영수의 아들 준호가 모든 것을 준비해줬다. 비행기표, 숙소, 그리고 영수의 묘지 위치까지. 92세의 순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LA에 도착했다. 다음 날 순자는 준호의 안내로 로즈의 묘지를 찾았다. 언덕 위에 있는 조용한 묘지였다.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아버지가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묘지에 벚꽃나무를 심어달라고. 할머니를 기다리시면서요. 순자는 영수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이영수 1955년부터 2025년 순자를 70년 동안 사랑한 남자. 영수야, 나왔어. 늦어서 미안해. 70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우리 편지를 다른 사람들이 막았어. 65년은 오빠가, 5년은 요양원이. 나도 몰랐어.
내가 매일 편지를 썼다는 걸. 순자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그녀가 직접 쓴 첫 번째 답장이었다. 영수야, 내 편지 다 읽었어.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상상으로 쓴 내 답장도 다 읽었어. 너 정말 날 사랑했구나. 나도 너를 사랑했어. 7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매일 밤 내 이름을 불렀어. 영수야, 미안해. 내가 편지를 받았더라면. 65년 전에 오빠가 막지만 않았더라면. 5년 전에 요양원이 태우지만 않았더라면 우린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영수야,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기다려줘서. 이제 편히 쉬어. 우리 다음 생에 만나자. 그때는 아무도 우릴 막지 못하게 하자, 순자. 순자는 편지를 묘비 앞에 놓았다. 그리고 반지를 꺼내 입맞춤했다. 영수야, 이제 우리 약혼했어. 70년 늦은 약혼이지만 그래도 됐지?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영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순자는 미소 지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순자는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슬픈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레 물었다. 응, 괜찮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영수는 날 버리지 않았어. 매일 편지를 썼어. 그걸 가족이 막고 요양원이 막았던 거야. 이제 알았으니까 마음이 편해. 순자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노인 인권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특히 요양원 노인들의 통신권을 돕는 일을 했다. 아무도 저처럼 되면 안 돼요. 순자는 다른 노인들에게 말했다. 가족도 믿지 마세요. 요양원도 믿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직접 연락하세요. 편지 쓰세요. 전화하세요.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순자의 이야기는 사회를 바꿨다. 요양원 개혁 운동이 시작됐고 노인 통신권 보장법이 제정됐다. 요양원은 입소자의 우편물과 통신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게 됐다. 지연도 변호사로서 노인 인권 케이스를 전담하기로 했다. 1년 후 지연은 결혼했다. 결혼식에서 순자는 축사를 했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가족도 기관도 믿지 마세요. 오직 서로만 믿으세요. 제가 70년을 허비했듯이 여러분은 하루도 허비하지 마세요. 2027년 봄 순자는 94세가 됐다.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는 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괜찮아요. 이제 영수를 만나러 갈 시간이에요. 지연은 할머니 곁을 지켰다. 할머니, 무서우세요? 아니, 전혀. 오히려 기대돼. 70년을 기다렸잖아. 이번엔 아무도 우릴 막지 못해. 순자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영수야, 나 이제 갈게. 70년을 기다렸으니까. 이제 충분히 기다렸지. 저 세상에서 나 좀 찾아줘. 내가 길을 잘 못 찾거든. 그리고 이번엔 절대 헤어지지 말자. 가족도 요양원도 없는 곳에서 우리 둘만 함께 살자. 약속해, 영수야. 사랑해. 70년 동안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너의 순자. 편지를 다 쓰고 순자는 영수의 약혼 반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지연아,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영수 묘지에 놓아줘. 그리고 나도 영수 옆에 묻어줘. 괜찮지? 물론이에요, 할머니. 약속할게요. 그날 밤 순자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보는 것처럼. 영수야.
왔구나. 기다렸어. 2027년 4월 15일 72년 전 영수와 순자가 약속했던 바로 그날 순자의 장례식이 열렸다. 지연은 할머니의 유언대로 순자를 LA로 모셔갔다. 영수의 묘지 옆에 순자를 안치했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섰다. 순자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김순자 1933년 2027년 영수를 70년 동안 기다린 여자. 벚꽃나무 아래 두 묘비 사이에 작은 동판이 놓였다. 70년을 막았지만 사랑은 막을 수 없었다. 영원히 함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 미국에 사는 한인들, 그리고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 준호가 추도사를 읽었다. 순자 할머니와 제 아버지는 평생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65년은 가족이 막았고 5년은 요양원이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25,550장의 편지가 그 증거입니다. 지연도 말했다. 할머니는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족도, 기관도 믿지 말라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믿으라고. 그리고 표현하라고. 오늘 당장.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사랑해. 그냥 말하고 싶어서. 엄마, 보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순자와 영수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았다. 여러분이 눌러준 구독,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